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진현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황정아 의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니 뭐 저희가 윤석열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은 저희 잠깐 명태균 씨 변호사랑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듣고 계셨는데 의미 있게 들으신 포인트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 뭐 구체적으로는 듣지는 못했고요. 네. 뭐 힘든 상황인데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재미나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이 생각이 들고요.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네. 제가 과잉 서울 말을 너무 잘 써가지고 네. 재미가 없는데 고향 말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맹태균 씨. 네, 맹태균 씨. 네, 맹태균 씨. 근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의원님.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은 매우 위험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대선에 못 나갈 정도로 위험한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둘이 엮여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요. 이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빨리 돼야 되는데요, 의원님. 이거를 목숨 걸고 막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여튼 뭐 명태균 씨 변호사와 통화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그러면 후반전에는 오늘 윤석열이 헌재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언들도 직접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언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언들을 들어보기 전에 윤석열이가 헌재 나온 것 자체는 어떤 의도로 그거 다 출석한다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좀 짚어봐야 돼요, 의원님. 일단 심심하다. 심심하다. 독방이 있느니 독방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다. 네. 원래 떠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하죠. 떠드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내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나가서 직접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긴 그 동안에 윤석열 없을 때 이제 변호사들끼리 할 때는 굉장히 막 오히려 헌법재판관한테 제지당할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크림반도 나오고 뭐 슈크림 나오고 뭐 정신 없었는데 네. 윤석열이 고 변호사들보다 조금 낫네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에 대한 영상도 봤다면은 답답함도 포함이 돼서. 네. 그리고 뭐 전략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은 헌재에서 기각된다는 기대보다는 대선 상황실을 깜빡 안에 차린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죠? 대선 상황실? 본인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고 네. 그 지지층들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러서 혹시나 재수 좋아서 이기면은 나 사면 될 수 있어. 이런 기대를 갖고 자기 지지층들을 선동하려고 나왔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도 공감하십니까 좀? 예, 맞습니다. 윤석열의 전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 같았었어요. 계속해서 지연 전략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보수를 넘어서 극우 세력을 직결하겠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선전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더 강한 메시지, 더 뻔뻔하고 더 후한무치하게 나가겠다. 그래서 더 보수를 결집시켜서 그쪽은 반드시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키겠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 안 당할 수 있어라는 것보다는 내가 탄핵은 막을 수 없지만 최대한 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지자 극우들을 밀집시켜 놓고 그래서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아야지만 내가 사면의 길이 남아 있다. 뭐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의 지지율을 탄핵 상황에서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오히려 내가 몸을 던져가지고 보수의 지지율을 이만큼 올려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다가 어필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쯤에서 여론조사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속보로도 우리 작가님이 알려주셨는데 윤석열이 이제 서울구치소 도착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아까 명태균 씨 변호사에게도 말씀드렸고 병원을 뜬금없이 갔더라고. 그리고 병원 갔다 온 거예요 벌써? 네, 병원 갔다가 왔어요. 왜 갔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안 밝힙니다. 조만간에 병보석 신청합니다. 금주. 네, 알코올 중독에서 지금 금단 현상 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라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뭐 심신미약 주장하고 온갖 그 비루한 짓 다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야, 아니 그 우리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지금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소속으로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차원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이 특위를? 일단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 여론조사 일단 이름부터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입니다.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타이밍이 많아요. 지금처럼 정세가 급변할 때. 국민의 생각을 담아내는 여론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호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공적 자원인데 어떻게 보면 그 여론조사의 내부를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 내부를 쉽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조작할 수가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수면 위로 대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을 설계하는 것 등등 응답률, 뭐 편향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론조사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정당 지지율이나 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거를 제대로 된 조사인지 혹시 여론조사 자체 내에 내재되어 있는 뭐 취약점 등은 없는지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 네. 개선 과제를 찾아보자. 우리 특위 내에서 그런 거를 좀 찾아 건강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럼 네. 국힘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의 우호적인 여론조사만 남겨놓고 다 통제하겠다는 거냐 요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을 주신다면요. 국민의힘이 그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닌 것 같은 내란 공범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란 공범의 정당인데 이번에는 사실상 극우 유튜버들한테 공당을 거의 외주 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전부 다 걸려 있다고 얘기하는 그 명태균 게이트의 제일 핵심이 여론 조작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론을 조작을 하면 경선 후보들의 지지율을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표본 네. 샘플을 조작해가지고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인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아주 건강하게 건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방법론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취약점이 있는 게 드러난 상황이잖아요. 명태균 게이트에 지금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대응하면서 우리가 여론조사 조작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가를 건강하게 논의를 해보겠다. 수면위로 끌어올려서 그리고 그 전문가 자문도 들어보고 네네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특위를 지금 띄운 거고 여론조사 특위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사실 어제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오늘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공론의 장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예, 23일 목요일에 오전에 하는데 어떻게 참여를 어디가 여기 참여해서 토론 참여하시는 분들은 석각들이죠. 그야말로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발제와 토론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좀 여론조사 신뢰도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네. 여론조사 좀 이따 저희가 자세하게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 석학 그러니까 저도 석학이 돌석자 닭글석자 아니고.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아니 저희도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정외과입니다만은 네. 대학원 다닐 때 이제 계량 분석이라든가 합리적 선택 이런 이래가지고 여론조사를 배우거든요. 아,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수업을 들으셨구나. 그럼 어떻게 참여 좀 껴주면 안 돼요? 아니 바쁩니다. 네. 제가 추천하자면은 윤희웅 씨, 저 뭐 실명 거명하잖아요. 네. 예. 윤희웅 씨, 최정묵 씨, 박혜성 씨 공부도 하고 저 최정묵 씨는 이제 여론조사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 박혜성 씨도 여론조사에서 이제 아마 박사학위를 받았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서 여론조사하면서 그 공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누구야 갑자기 이러대 명지대 그 김영중 교수인가 우리 쪽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여론조사 전문가예요. 다양하게 좀 모셔가지고 이야기 어쨌든 지금 뭐 라인업을 꾸리고 계시겠죠? 그럼요. 네. 이미 이제 네. 토론과 발제자들 거의 꾸려졌고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언론 정보학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에 여심이 이제
초대 열심히 원장님, 위원하셨던 분들, 위원장 네, 하셨던 네, 분들 네. 이런 분들 모셔놓고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네, 허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볼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좀 이따 데이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네네. 의원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윤석열 먼저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예, 헌재 나와가지고 오늘 무슨 이야기들 했는지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작진분들이 또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제작진분들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만 하면서 만드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편집된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딱 들어보겠습니다. 좋으실 줄 하십시오. 그러면 마이크가 이러니까 좀 앉아서 예, 편하실 줄 하십시오. 전번 답변서 3에 기재됐던 내용 중 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 포고령에 기재된 국회 및 지방의회의 반국가적 활동의 의미,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어디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뭘 씹어 뭐 해바라기 씨를 먹는 거야. 뭘 먹는 계속 이를 이렇게 멈추도록 쩝쩝쩝쩝하고 막 하는 것이었고 일방적으로 산만합니다. 4조 네. 오늘은 도리도리 안 하나요? 아, 도리도리 엄청 했는데 저것도 다 잘라낸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 PD 한 분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같이 고개 따라가다가 꺾여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헤어를 어디서 저렇게 잘해하시는지 탄핵 모르겠어요. 약간 화장도 좀 한 것 같아. 형사 소송 절차 아니 구속 상태에서 저기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그니처 자세 나오죠 저거? 네. 특히 한 말씀만 한동훈한테 보여줬던 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시그니처 자세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저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기한다고 메이크업 어디서 해서 받았는지. 그게 나가지는 구속 상태에서 일이 해주는 거지. 아니라는 점을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잖아요. 머리랑 저렇게 다 화장이랑 스트레스 그러니까 나온다는 헤어지신 게. 분이 들어가셨나? 그리고 저 장면을 일단 보고 오셨고 일단 저런 태도들 어떻게 보세요? 태도요? 저것까지 우리가 평론할 필요는 없. 아니 그래요. 뭐 저거 그냥 저기 뭐야 아주 관련 없습니다만은 뭐 사람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 제가 멍멍 들어가는 속담 이야기 하려다가 그거는 참았는데 사람 안 변하고요. 사실 저는 뭐 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된 것도 웃기지만 검찰총장 한 것도 웃기고 맞아요. 중앙지검장도 웃기고 차장검사까지도 웃기고 그냥 그 향판하면서 대충 이제 술 얻어먹고 다니다 그러다 인생 끝냈으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계란말이 김치찌개 집을 하든가.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게 뭐 산만하다 그게 방점이 아니고요. 지금 너무 건강해 보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저러고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몸이 아, 안 예. 좋다면서. 끝나고 바로 병원 가셨다면서요. 왜 가신 거야? 그렇죠. 너무 뭔가 너무 궁금하네요. 혈색이 안 좋거나. 수순입니다. 예? 비루한 범죄자들의 수순입니다. 아프다 그러는 거요? 이명박 대통령 옛날에 그 카메라 비치니까 옆으로 쓰러지는 거 보셨어요? 봤어요. 그거 다 원래 하는 겁니다. 아휴, 하여튼 그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 이제 발언을 한번 쫙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안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라고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그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군인들이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의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지금 뱉는 말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마지막 그 장면은 그거였죠. 군인들 뭐 지시한 적 없다. 뻔뻔하게 군 수뇌부 쪽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다 크로스 체크 돼가지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그것마저도 부정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 선거를 또 주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최상목한테 건넨 문건 그거 준 것도 없고 나는 그거를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론가님? 그럼 뭐 최상목이 투명인간한테 받았나요? 그러니까 전혀 말이 안 되고요. 그걸 또 김용현이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맞아요. 제가 김용현 장관께 죄송합니다만은 김용현 장관은 그런 거 만들 실력이 안 됩니다. 아, 그게 임시 입법기구 관련된 이른바 이제 그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국보위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그 최상목도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 알려면은 쿠데타라든가 역사적 사건들, 정부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태열 외무부 장관에게도 줬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제외 공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1980년도에 전두환이 12.12 쿠데타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79년도에 일으키고 5.17 때 계엄 확대할 때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야. 쿠데타 관련해서. 그 제외 공간 외교부 장관에게는 이 당시에 미국에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정도라면은 실제로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은 정치적인 이해도가 있고 역사적 경험 속에서 현실을 추론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문건을 쓴 사람은 윤석열 주위에 있으면서 실제로 이 내란 쿠데타를 총괄 기획한 실무 책임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요즘 자꾸 하고 다닙니다. 헤드가 따로 찾아야 있을 됩니다. 것이다. 김용현 머리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네. 이거를 다 구성을 하고 저 내용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뇌라는 거잖아요. 뇌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주위에 있으면서 귀 속으로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늘 상황 논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한 장짜리 페이퍼잖아요. 네. 김용현이 타이핑했겠어요? 윤석열이 타이핑했겠어요? 안 했어요. 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의원님 저기 회의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회의 자료 잡고 있는 사람이 안건 안 올려버리면 끝인 거예요. 최고위원 회의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회의 자료 잡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만큼 지도부의 측근이거든. 분명히 그 사람이 따로 있을 거예요, 저는. 따로 있을 거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밝히려면은 가장 깔끔한 게 이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하는 내란 특검을 그렇죠. 밟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군 수뇌부 다 잡혀 들어갔고 윤석열 하나 남았고 체포돼 있는데 누굴 더 수사할 사람이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 추경호 지금 입 다물고 그냥 납작 기어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근데 민주당이 심지어 그걸 또 받아줬잖아요. 일부 수용을 해줬잖아요. 국힘에서 그 어거지 씌우는 거, 어거지 부리는 거를. 어떻게든지 합의를 해보려고 여야 합의를 해보려고 정말 최대한 양보의 양보를 거듭한 수용안을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 예. 그 최상목은 확실히 거부권 쓸 거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거부권 쓰겠죠. 예. 아니 그러면은 평론가님 이거 최상목 오늘도 거부권 3개 썼잖아요. 예. 오늘도 그리고 방송 만약 특히 그 방송법. 네 예, 모든 사람의 수건 사업이 있다는 그 방송 KBS 수신료 통합징수권. 아니 이제는 눈치를 안 보고 그냥 그냥 막 쓰죠. 막 하는 것 응. 같아요. 처음에는 눈치 보는 척이라도 좀 하더니 뭐 일단은 윤석열의 입이 두려운 거죠. 윤석열이 오늘 헌재 나온 이유는 내가 입 열면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수 있어. 같이 죽자. 이런 작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틀 후에 이 군 관계자들이라든가 내란 관련자들이 또 증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너희들 내 말 듣고 따라와야 돼. 저는 이런 협박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최상목은 저는 뭐 내란에 굉장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종이를 받았단 말입니다. 네, 문건. 받아가지고 차관보한테 줘요. 공무원이 차관보한테 줬다는 것은 이거 집행하라는 뜻이요. 그리고 그 재정 관련자들 F4 회의를 해요. 맞죠. 그 F4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실장급들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무슨 회의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지 안 나와요. 심지어 계엄이 해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윤석열이 이야기했던 이 임시 입법기구 국회를 대신할 거기에 관한 예산을 찾아내는 회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최상목 진짜 민주당 그러니까 사실 원래 같았으면 저도 의원님 이제 와 계시니까 최상목 이거 빨리 탄핵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다음 정신 차리고 뒤돌아보면 2주 기다리고 있어 막 듀라이트 다 깔려 있고 가다 보면 김문수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되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을까요? 탄핵에? 아직은 뭐 그런 걸 논의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최대한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게 설득하고 타협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지금 끌어내고 합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지금 현재 재정 상황도 경제 상황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네.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가 우리 국민과 우리 경제 민생을 살리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의 탄핵을 또 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국힘은 대화의 대상이 아닌 것 같아. 협상의 대상도 아니고. 맞잖아요, 평론가. 그거는 뭐든 다 해줄. 그래도 협상하려고 그러면은 뒤돌아가지고 아니요 이거 협상 아니야. 더 해줘 더.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지금 이거는 전혀 협상의 의지가 없잖아요. 내란 특검이 통과된다면은 윤석열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요 의원들까지도 전부 다 수사 대상에 오른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결사 반대하고 방해하는 있는 거죠. 거고. 본인들이 대상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게 민주당이 양보할 거면 인지수사 부분도 안 하겠다고 올려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다 먹어라 에라이씨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거는 너네가 뭐 한번 거절해봐 이런 뉘앙스로. 네 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줘버릴게.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근데 또 그렇게까지 듭니다. 했는데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거부권 행사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의힘 스탠스가 있고 또 이번에 서부지법에 폭동이 있었고 네. 그 와중에 국힘은 이걸 또 옹호하는 듯한 뭐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옹호하는 듯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라는 거를 여론조사 우리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딱 봤더니 여당의 국힘 지지율이 여러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힘이 더 지금 그 안하 구구 보이죠. 세력을 뻔뻔하게 나가는 거죠.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은 뭐야 지지율 잘 나오잖아 이게 맞나 보네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윤석열의 생각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여론조사 결과 중요해진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여론조사 꽃의 여론 그 결과인데 민주당이 43.2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이 38.1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저렇게 위치해 있는데 요거 정치 성향 분포를 조금 보면은 보수가 여기서는 290명, 중도가 488명, 진보가 229명. 여기서도 보수가 좀 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질렀어요. 46.5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39. 근데 이것도 사례수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보수가 과표집이 됩니다. 실제로. 보수가 371, 중도 350, 진보 226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표가 또 충격이었는데 요 동그라미 차기 대선의 집권 세력 선호도 집권 여당 국힘의 정권 연장이 48.6이 나와요. 평론가님 네. 어떻게 갖고 48.6이 나와요?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잘하는 말 중에 일렉션하고 리서치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쓰는데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론에 가지고 응답한다는 하나의 액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네. 투표하는 행위하고는 다른 거예요. 투표하는 행위랑 다르다. 그러면 쭉 보고 이것도 의원님이랑 이야기 쫙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집권 세력 선호도도 봤더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요 보시면은 광주 전라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광주 전라에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투표한 사람이 34.9가 나와요. 35%네. 35가 나와요. 네. 저 광주 사람이잖아요.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제가 전화 받았어요. 어디 사세요? 전화 받으셨어요? 광주 사는데요.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20살인데요. 이렇게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광주 전라가 35가 나옵니까? 국힘이 정권 연장 하라는 게 이게 저는 광주 사람으로서
사실 이해가 잘 되진 않고요. 뭐 정확히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그 다음이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갤럽도 국힘이 39, 민주당이 36이 나왔고, 요것도 사례를 쫙 보면은 보수가 더 많죠. 보수가 338, 중도가 278, 진보가 262 이렇게 나옵니다. 요 정도 보고 많은 분들이 봐봐요. 말도 안 돼. 광주에서 말이 되냐?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채팅으로 굉장히 요런 마음이에요. 요걸 우리 의원님이 딱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네네. 사실 불안해하실 많은 분들이 것 같아.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보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그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 튀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12.3 내란의 그 밤, 그때 이후에 그 응답률을 보면 평상시 한 2~3% 하던 게 6%까지 뜁니다. 확 뛰는 거죠. 이제 그쪽에서는 그 이벤트 당시에는 진보에서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응답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탄핵 구속 관련해서는 그 시점 즈음에서 12월 첫째 주, 뭐 둘째 주 넘어가서 1월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이때는 또 보수가 완전 결집을 해서 응답률이 7.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추세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보수 결집을 넘어서 극우 보수 과표집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더 들여다보면 사실상 극우 과표집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극우 과표집. 네, 극우 과표집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여론조사에서 보면 보수 쪽의 응답률이 진보 쪽의 응답률보다 20%포인트 이상보다 더 높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거는 16, 17일 날 조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폭동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진보 응답률이 22%, 보수 응답률 38%.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응답률이 16%포인트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여론조사 꽃에 아까 응답률 보신 거에도 보수가 6%포인트 네. 더 높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아니, 이게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김문수 장관이 보수 여권의 대선 주자 1위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최경영 기자님이랑 네. 방송했는데, 최경영 기자 얘기하시는 거는 내일 미리 예고하시더라고요. 뭐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내일 김문수가 이재명 대표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하나 있을 거다. 그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 김문수라면 진짜로 정말로 장관 활동 외에는 다른 정치적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인사인데, 네. 이게 대선 후보로까지 올랐다는 것은 얼마나 극우의 노이즈가 많이 끼어있나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럼 쉬워요. 그렇게 여론조사 만드는 거. 예를 들자면 이렇게 첫 질문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윤석열의 계엄은 불법 계엄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첫 질문 던지는 거야.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들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보수 거 맞아요. 과포집 되는 거예요. 네네. 설문지 설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면은 김문수 1등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에 응답하는 율이 만약에 이제 뭐 우리가 14만 정도 ARS를 랜덤하게 돌린다라고 했었는데, 빨리 응답을 하면 빨리 끊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보수 쪽은 전화를 끝까지 받는 거예요. 이미 화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금 구속 시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결집되어 있어서 끈기 있게 끝까지 전화를 받아서 응답률이 높아요. 그런데 진보 쪽은 지금 일단 윤석열의 구속, 체포 그 시점으로 인해서 약간 이완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아까 받으시면 박진영 평론가처럼 전화를 받으면 끝까지 받을 인내심이 별로 없고 중간에 끊는 끊고, 분들이 많고. 진보 솔직히 그렇잖아요. ALS 전화를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응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수 쪽에서 응답률이 높은 상태로 모든 샘플링이 다 마무리되고 빨리 응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률도 높아지고 표본만 보수 쪽의 차면 표본도 되니까. 훨씬 더 많아지고, 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쪽으로 완전히 편향된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쉬운 결과. 저는 그럼 궁금한 근데 이게 게 문제는 경향으로 굳어지면 안 돼요. 네네. 경향으로 굳어지면 저는 저기 이제 꽃의 여론조사를 특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꽃에서 보수가 290개 응답했고 중대가 480개, 진보가 220개 응답을 했어요. 네. 자, 근데도 민주당이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왔어요. 네.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면은 50% 가까이 돼요. 자, 왜 이렇게 나왔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진보라고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응답을 했느냐? 나 중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을 지지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완벽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아, 답답한 측면이 예, 있는 그런 거야? 부분이 있으니까 난 진보는 아니야. 난 중도야. 난 조금 빠져나가고 싶은 거야.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미워도 민주당, 그래도 대안은 민주당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당 지도 찍을 때는 민주당 찍어주고 조국 찍어준 거예요. 조국 혁신당 찍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추세라는 것을 아주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예,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아까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의원님 여론조사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납득하기 힘든 아까 광주 전라처럼 제가 광주 전라 있지도 않는데 지역이 어디십니까? 광주 전라라고 응답을 해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ARS 100% 전화 응답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속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꾹꾹꾹 눌러서 자기가 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남에 있는 70대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에 있는 20대를 눌러서 자기가 대답을 했다라고 속일 수가 너무 쉬운 거죠. 이건 이게 오염될 수가 너무 큰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주의 성진 광주에서 정권 이거는 연장이 35%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심각한 노이즈가 꼈다고밖에 볼 수 저도 없습니다. 조금 납득하기는 쉽진 네, 않네요. 이게 그리고 ARS 답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하는 거가 속이기가 너무 쉽다. 근데 그게 문제 삼기는 조금 문제 어려운 삼기는 거죠. 어려우나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마도 답을 끝까지 해라라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면 틀림없는데 이걸 우리가 또 문제 삼기는 그렇죠. 지적하기가 어렵다. 음. 우리 쪽은 또 우리 진보 세력을 또 결집시켜서 다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봤자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 계층 조사를 해보면요, 강진보, 강보수 이렇게 가면은 강진보가 좀 더 많아요. 한 1~2% 이상 더 많아요. 이게 2017년 탄핵 이후 만들어진 판이에요. 근데 약진보, 약보수로 가면 비슷해요. 근데 뭐 약진보와 약보수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약진보는 염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약진보는 시니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이지만은 잘 못하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요. 근데 약보수는 어떠냐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편이 잘못하더라도 이익이 된다, 또는 어떤 권력과 나의 관계 설정이 된다 그러면 바로 찍어져요. 맞아.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실제로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이익 보수, 참칭 보수, 그다음에 권력형 해바라기 보수다라고 비판하는 이유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이 굉장히 정치하기 힘들어요. 정치하기 힘든 게 지금 보면은 민주당의 진보적인 쪽에서는 왜 민주당이 더 세게 적극적으로 못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민주당 오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민주당이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이런 양쪽의 그 비판 세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솔직히 진보 안에서도 정치하기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 지지층들이 까탈스러워요. 그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인텔리하고 셀러리맨들이 많고 중산층들이 많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수 쪽은 확실히 과표집이 되고 있는 건 팩트니까. 그런데 제가 봐도 약간 또 하나는 진보 진영에는 어떤 엄청난 세력을 가진 누군가가 여러분 모입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모두가 개인의 다 같이 자발적 참여. 선한 의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심점이 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진보 진영은 탄핵 가결 시점으로서 그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처하자 이런 분위기인 반면에, 그러니까 구속 이후에 우리는 좀 이성적 대처를 사람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완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 완전 최고조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윤석열 구속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두 진영의 지금 여론조사 응답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재빠르게 이쪽에서 더 결집해서 더 빠른 답을 다 내니 그쪽에서 먼저 샘플링 끝나가지고 표본이 그쪽이 과표집될 수밖에 없고요. 그 의견이 전체 의견인 것처럼 과잉 대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단기적인 거라서 이 여론조사를 그렇게까지 일희일비할 건 아니다. 그게 그리고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일이 여러분들 일비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번만이 끝이 아니고요. 만약에 윤석열의 탄핵 가결이 핵심이야. 완전히 끝나면 이게 좀 안정화되면 여론조사 결과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너무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두 가지가 등장하면서 굉장히 혼탁해져요. 근데 이 도입한 두 사람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들인데 네. ARS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제 RDD 방식,
이라는 건데 이게 둘 다가 한국의 여론조사 회사가 영세에서 생긴 현상이에요. 사실 그 갤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추세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갤럽은 100만 개 정도의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인의 표준 정치 성향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세는 거의 맞아요. 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ARS로 하기 때문에 많이 튑니다만은 꾸준히 하기 때문에 리얼미터의 추세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빨리 민주당이 추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즉 국면 전환을 이루어야 됩니다. 국면 전 제가 하나 조언드리자면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너저분한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꾸하면 안 됩니다. 아 무시. 그게 프레임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 아 요거는 하루 일주일이 싫어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거는. 그 다 따라가면은 우리 할 일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저기 쓸데없는 이야기 일일이 대꾸할 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쿨 와인드가 왔습니다. 아 민주당 지지율 높을 땐 그딴 소리 안 하더만 지랄하네. 쿨 와인드 그렇지. 훌륭한 분이에요.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진짜 쿨 와인드 좀 들어보세요. 이상한 거에 홀리지 말고 제발 들어야 한다고. 아까 그 리얼미터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쿨 와인드 요거 한번 봐봐. 쿨 와인드 한 번만 봐봐라. 쿨 와인드야, 같이 봐봐. 자, 쿨 와인드 봤지? 너무 지금 신나잖아. 쿨 와인드 이거 보면 너무 기분 좋잖아. 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광주 전라 봐. 쿨 와인드. 너도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쿨 와인드는 보수 쪽 사람이에요. 맞아요. 지금 막 우리가 가짜 뉴스 퍼뜨린다고 와가지고 알아요. 쿨 와인드. 광주 쿨 와인드님 저기 박진영 TV 가셔가지고 한 달 전에 제가 여론조사 분석한 거 한번 보세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쿨 와인드 요거 꼭 한번. 아니 왜 내가 언급하면 다 나갔어? 아이고. 아, 좀 또 끝까지 들어주시지. 안 나가네. 합리화 시키네. 요거 다 안 넘어가네. 조금만 더 그럼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의원님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윤석열 지지율 40%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는데 네. 우리가 봤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편파적이었죠, 사실.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저 솔직하게 말하면 편파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였지 이게? 공정 뭐요? 질문을 보죠. 그렇죠. 예. 네. 이 질문이 굉장히 편파적이었어. 아니 저 첫 질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열심히 해서 바로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음.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했습니까? 그러면은 지지 안 하는 사람은 질문에 응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네. 네, 저런 거는 애초에 여론조사 설계를- 심의위원회에서 설계부터 문제 걸어야 되는 네, 거예요. 문제의 문항 설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편향적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공정이랑 한길 리서치, 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문항 설계부터 해서 굉장히 편향성인 걸 드러나고 있고 이거에 이미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좀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 문제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지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 선관위는 현행 제도하고 법 체계 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 뭐 판단을 소극적 해석을 합니다. 소극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면 명태균 같은 여론조사를 사실상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게 계속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그냥 편향적으로 질문 짜가지고 여론조사 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문제니까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특위를 열었는데 일단 이 회사들의 자격도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만약에 여론조사 수행하는 기관이 그 수행을 하려면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 3명을 포함한 상근 인력 5명이 있는 회사여야만 해요. 근데 이 회사들이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아닐 거거든요. 이거는 찾아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엄격하게 자격 제한과 그리고 문항 설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론장을 정말 여론조사가 얼마나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데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는 여론이 또 다른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대로 좀 저희가 건전하고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여론조사 특위도 만들었고 토론회도 만들고 저희는 나름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박진영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쪽이 만든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대응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러면은 원래 그 여론평판연구소 방문 조사한다고 하셨다가 취소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일환입니까, 약간? 사실 여조특위가 그러니까 방문을 처음에는 할까라는 의견이 나온 것도 사실이었는데 선관위가 이미 지난달에 했더라고요. 아, 이미 조사를. 네, 선관위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확인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또 뭐 고발 등 후속 조치는 그쪽에서 있을 예정이라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여조특위의 쟁점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여조특위의 목적은 제도 개선이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해야겠다.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장을 방문하면서까지 뭐 그 후속 조치까지는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론조사의 문제점들은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피로감도 네. 있고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제 한국 여론조사의 문제점으로 짚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개인정보 이용의 한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세합니다, 회사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인 특유의 정치적 허위의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 뭘 보고 뽑습니까? 정책, 정당, 지역, 연고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연고하고 지역 보고 뽑잖아요. 근데 답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정책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게 정치적 허위의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접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샘플 수가 늘려야 된다. 샘플 수가 지금 너무 적거든요. 전국 단위 여론자 샘플 수를 늘리자라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응답률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높이는 정도까지 되는 것만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저는 이 부분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설문지 설계 부분인데 설문지. 여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애매해요. 기준이 이게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합의되느냐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또 반드시 건드려야 되는 거 네. 언론사 끼고 하는 여론조사는 선관위 여조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고치자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싸구려 여론조사 회사가 싸구려 언론사와 짜고 싸구려 여론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횡행했고요. 이게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언론사가 끼게 되면은 굉장히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그렇죠, 네네. 그런 빈틈이 생겨버리니까. 근데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 걱정되는 포인트가 저는 그런 거예요. 이번 사태 윤석열의 계엄 이후에 뭐 탄핵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를 또 보게 되면은 저쪽이 맞나? 저게 맞는 내용인가? 라고 혹시나 휘둘릴까봐. 그게 언론을 호도하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이게 그거예요. 방법론이나 분명히 편향되어 있고 과잉 과표집을 해가지고 결과가 신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만이 먼저 배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어떤 문항으로 설계되었는지 누가 어떤 응답률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언론 보도 다 된 다음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우리 여조특위 그래 만드셨으니까 네. 그 목요일 날 토론도 하시고 네, 그 네. 이후에도 계속 일정을 이제 잡아 가시는 거잖아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개선을 깨끗해지고. 개선을 해 나가려고 만든 여조특위이긴 한데 이게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문제점들 다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이제 경선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국민의힘 내부 같은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 공천 문제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모두가 다 같이 이걸 같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론조사 신뢰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여론 조작이 더 일어날 수 없게 좀 중앙선관위 열심히 하고도 제도 개선 문제를 같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무작위로 막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조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좀 할 수 있게 좀 네.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나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여론조사가 튀어가지고 극우 과포집된 사례를 가지고 하지 말고 명태균 게이트 때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만든 국민의힘의 여론조사 네, 맞습니다. 라든가 또는 좀 지났지만은 홍준표 시장 문제, 오세훈 시장 문제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간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여론조사 안 나오니까 갑자기 이거 들고 왔다라는 하나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번 네. 주 목요일 날 하는 토론회 때 명태균 게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여론을 그러니까 샘플링 표본 조작하고 문항 조작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했는지를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 우리 평론가님한테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오늘 이제 윤석열이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탄핵 될 거는 본인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자는 누군가 각 당에서도 뭐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 그런데 경향신문 칼럼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윤석열 탄핵되면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불출마해라.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가요? 임종석 전 실장도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이런 발언들은 하던데, 요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민주당에서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임종석 실장님이 본인이 출마해서 지지율을 올리세요. 그렇게 말도 얘기하실 안 거면 정치에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네. 1등하는 사람 보고 집에 가라 그러면 누가 집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거는 네. 제가 봤을 때 정치라는 것은 또 하나의 자율 경쟁입니다. 자율 경쟁이고요. 사실은 뭐 이 경선에서 좌우의 극단으로 가고 본선에서 빨리 중도로 가라라는 기본적인 전략 노선이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당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이 파티라는 기본 정신에 유효하게 접목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36% 40% 모아놨는데 그럼 지금부터 새로 끌어 모아란 말이에요. 박수산 후보 내고 박진영 후보 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정치의 기본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정치의 기본도 안 되는 소리다. 너무 사이다 발언 너무 사이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하고 싶었는데.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의원님 뭐 하나 좀 뭐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네, 우리 의원님이 아유, 예. 고생 많이 하고 예, 계십니다. 열심히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은행 쓰시네요. 예. 여러분. 충청 제가 대전 유성을이라서 네. 충청 하나은행. 네, 충청 하나은행입니다.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되네요. 연간 500까지 되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힘을 많이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혹시? 그 보수가 극우 외에 포집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즉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뭐 좋지는 않다고 보는데 보수에서는 이재명 대 반이재명,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탄핵 찬성 대 반대, 이런 식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탄핵 찬성과 반대는 어떻게 됩니까? 7대 3, 뭐 6.5 대 3.5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원사이드하게 이길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요. 보수 내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 극우 포집에 결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대선은 결집 없는 대선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등하는 사람 보고 집에 가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가 또 올라오셨어. 선거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한 말씀으로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다시 한번 군 통수권을 맡길 수는 정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은 신속하게 인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제거하는 길은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형사법적 처벌도 단호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신속하게 상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평론가님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지금 채팅창에는 JYP가 도배되면서 아니 여론조사 업체 차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24, 5년 전에 여론조사회사에 근무를 했습니다. 실제로요? 예, 언론사 어쩐지 잘하시더라. 여론조사에서 예. 했는데 아. 이게 돈 안 돼요. 피곤해. 그렇구나. 피곤해요. 네. 이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야박해. 그럼 안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정치인들이 저한테 미팅할 때 시간당 10만 원씩 내라. 어. 그렇게 그런 거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컨설팅 하려고 생각하고 컨설팅. 있습니다. 컨설팅 좋네요. 네. 네. 자, 지금 뭐 속보로 나오고 있는 거는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하려고 이제 뭐 구치소에 아까 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구치소를 떠났고 조사를 못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공수처는 개무시하고 헌재만 가가지고 알랑방금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놈입니다.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는 빨리 거. 정리하고 파면하고 이제 제자리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깜빵으로.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저도 같이 인사 나누면서 저희 물러가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또 생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꼭 와주시고 하루 일주일이랑 나가지 말고 끝까지 있어야지. 꼭 끝에 나간다. 아유, 여러분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명태홍호이님, 이슈님, 늘푸는 소나무님, 제필님, 크레용님, 아슈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